자, 12월 첫 번째 주간 하디슈 업종 종목 청정 두 번째 방송. 주가 상승 원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적이고 두 번째가 유동성이냐.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됐을 때는 주가 상승 부분이 더 벼가 되면서 상승 파동 부분이 크게 나오는데, 두 번째, 최근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주말마다 주간 단위로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호재가 나올 경우는 바로 영향 부분을 중요합니다. 주 후반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별도 이슈 분석 부분을 하면서 그 정책 관련된 부분들 얘기 좀 드리면서 그 다음날 주가 상승 부분이 거의 10에서 한 20% 가까운 상승 파동, 그리고 마크로진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이룩하면서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 부분이 나왔었는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점차적으로 온돌방처럼 천천히 산업군의 방향 부분들을 바꿔요. 그래서 알고 있고 바로 내용 부분들 체크를 했는데 바로 그 종목군의 흐름 부분이나 산업군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는 않지만 천천히 영향 부분들 주는 경향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번 주 동안 업데이트된 내용,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볼 부분들, 두 번째 상승, 규제 완화 이후 유동성 대로가 확장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주 초반에 보시면 그 발행업 관련된 부분, 초대형 IB 쪽에서 5개 증권사 중에 한국 투자만 발행업의 인가 부분들을 받아서 올해 목표가 1조였는데 절반 그냥 이틀인가 3일 만에 다 완판됐죠. 그래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지금 또 발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과 인터넷 뱅킹 은행보다는 금리 자체가 더 높고 어떻게 보면 활로예요.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쪽, 그리고 이 먹거리 자금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산업군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창구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증권사들이 계속 트라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1월 31일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리면서 KB증권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약간 명암이 갈렸어요. 그래서 12월 달 추가 내용들 통해서 K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징계급의 심의가 나왔어요. 기관 경고. 그래서 발행업 심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예전에 KB가 현대증권하고 합병됐죠. 현대증권 합병했을 때 현재 KB증권의 사장 입지도 흔들릴 수 있는 내용, 약간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만은, 합병 전에 현대증권 대표 있을 있었을 때 당시 계열사인 현대 LNI라든지 그다음 현대 UNI 유상증자라든지 사무사채 인수 등 법으로 막고 있는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금지를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번에 금감원 그쪽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급 기관 경고가 나왔고, 이걸로 인해서 발행업 심사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더 높고, 그 다음으로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7.1조라 그랬어요. 8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8조 만들게 되면 지금 이번에 단기원 발행 부분들 진행했을 때 발행원 부분들 했을 때 자기 자본의 2배 정도인데 8조가 자기 자본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 규제가 없어요. 좀 더 많은 상품을 좀 더 공격적으로 런칭할 수 있는 더 활로 부분들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옵션 상품, 유로에셋 투자자문사의 옵션 상품을 불안제 판매, 그걸로 심사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심사 대상에 올라갔는데 비교적 KB증권 대비 가벼운 수위인 기관주의 경고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증손이라든지 아니면 추후 금감원장 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 심의 내용이 통보가 될 것 같고, 발행업과도 연관성 분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국 투자한테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기관 경고 부분들이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또 낼 수가 있겠죠. 한 9천억 정도, 지금 7.1조 원이니까 8조 원 이상부터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한 단계 더 점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3조, 4조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셋이
8조를 넘어가는 그런 모션 나오면 추가 M&A 합병 가능성 부분도 시장에서는 조금 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용이자가 최근에 이제 거의 10조 정도 나올 거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신용 부분들, 물론 시장 자체가 조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10조, 물론 우리가 한 단계, 이제까지 없었던 금액 부분들, 이렇게 저항대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 내용이 살짝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10조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부분도 한편으로 좀 가져가는 내용이 좀 있어서, 거기 코멘트 좀 드릴게요. 초대형 IB라든지 종합투자자사의 기업 신용 공여 있죠. 확대안이 일단 국회 정무위를 통과를 했어요. 네. 기존에 이제 그 증권사라든지 이쪽 종금사 같은 경우에 그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 계속 이런 신용 공여 부분들을 확대를 해달라는 요청 부분들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용 공여 부분들은 기존 같은 경우에 100% 자기 자본 내에서만 했는데 종합 이 부분이 보면 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의 100%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들 신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인수금융 딜, 대규모 딜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의 70%를 한도로 하면서 신용 공여 부분들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신용이라도 이런 부분 한 20%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기업 신용 공여 부분들 할당된 부분들은 뭐 대규모 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기업 신용 공여 할 수 있는 부분이 20% 정도 100%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20-30%만 20% 전후만 기업 신용 공여 부분들을 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다른 쪽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대비 자금으로 그리고 그거만 준비를 했는데 이 자기 자본의 100% 이내만 허용됐던 게 한 2배 정도 증가가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증가가 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부분들을 기본에 1만 쓰다가 두 번째 물론 여기 조건 부분들은 있어요. 초대형 IB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업은 50% 이상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증가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율 자체가 100에서 200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 신용융자라든지 헤지펀드 융자들의 이 볼륨 부분들도 같이 좀 늘어나겠죠. 개인 이런 부분들이 대출 한도 부분들이 100% 더블 정도로 규제 부분들을 풀어주니까 개인 신용융자 부분, 헤지펀드 부분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늘어날 만큼 물론 법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는 기업금융에 무조건 기업금융이라든지 중소기업에 한정된 대출로 자기 자본의 100% 정도를 더 활용할 수 있게 법 규제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여기서는 또 중요 포인트는 뭡니까? 기업금융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판로 자체를 조금 더 늘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자기 자본의 신용 공여, 개인의 신용 부분도 같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초대형 투자 육성을 통해서 기업금융 활성화, 이런 자본들이 뭡니까? 지금 뭐 한국 투자만 이 진입 부분들이 좀 됐지만 추가적으로 KB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삼성증권은 모르겠어요. 일단 5개가 인가를 좀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시차를 두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일단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재를 좀 받고 뭐 반성하고 뭐 벌금 내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업금융 부분들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봤어요. 뭘 봤냐면 수요를 봤어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예전에 뭐 RP라든지 ELS 부분들 발행해가지고 조달금리 부분들에 조달을 해가지고 다른 상품 부분들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번에 발행업 같은 경우에 물론 기존 상품 대비 1년 정도까지 기간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쪽에도 30% 투자할 수 있고 기업금융이 50%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뭡니까 발행업 같은 경우에는 확정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예금 보호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 8조가 되게 되면 이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든 규모 부분들을 더 키워서 이런 규제 완화의 혜택 부분들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부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법상으로도 이렇게 일주일 한 3일 만에 5천억 정도 모였다는 걸, 자금의 그 수요가 있다는 걸 시장에서 한국투자증권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증권사들이 선점효과 부분들을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선점효과 부분들은 물론 한국투자가 먼저 가지고 갔지만 나머지 증권사들이 좀 더 많은 혜택하고 공격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한 상품 부분들이 내년에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하는 부분들은 12월 달 정도에 하나, 두 개 정도 추가 발행어음 부분 관련된 부분들의 프로세스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그림을 그거죠. 스케치북 그릴 때 연필로 한번 쓱 그려놓고 그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 이제 색깔을 덧칠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가 이 그림을 윤곽적으로 그려놓고 이제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면서 유동성 대로 부분들의 자금의 유통이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 초대형 IB 관련 자금의 유통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은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자금 관련된 부분들은 12월 달 이제 이번 달에 정확하게 날짜는 아직 공지가 안 됐어요. 지난번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 부분을 안다 하면 우리가 큰 그림 1.0 버전을 제가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죠. 미리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길목지키기 포석 부분들을 하면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윤곽 컨센서스 부분들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고 이렇게 계속 분석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그 정책적인 부분의 파급 효과 부분도 대략적으로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그날 아침만 알아도, 만약에 이번에 그 큰 그림 4.0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 4시 정도의 기사 부분들이 쏟아지고 장 마감 후에 제가 분석해가지고 저녁 7시 정도에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브리핑 방송에도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아침 시가 부분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 부분도 충분히 줬어요. 그리고 아침에 시가의 그 방 제목에서 보시면, 방송 제목에서 보면 5G 2019년 3월에 확정 부분들 나왔죠. 그러면 아침에 그 내용 부분들의 그 전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흐름 부분들 가지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됐으면 캄트로닉스 KMW만 아침에 시가에 들어갔으면 종가가 17% 종가에 마무리해서 끝났죠. 그냥 10% 이상의 수익 부분도 올릴 수 있는, 지금 장세의 특징이 그래요. 이런 장세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장세가 지수는 답보 상태이고 지수가 답보인 상태에서 수급은 제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급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어떤 특정한 모멘텀에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에서 그쪽에 수급이 확 쏠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는 답보, 개별 종목군은 따로 잠투. 거기에 만약 실적이나 유동성 부분이 되면 거기에 반등 부분들의 추세가 더 강하게 이루어지는 흐름 부분이 나오는 게 현재 장세의 특징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12월 첫 번째 주간 하디슈 업종 종령리, 유동성 대로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날씨가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공유하기.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 잘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FM대로 시장의 분석 부분들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서 시장 대응 부분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부분으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두 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